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 사업이 부도를 냈습니다. 2월 청년 실업률이 약 1년 만에 9%를 다시 넘어섰습니다. 정부가 주가 조작 범법자를 엄단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13개 부처의 차관과 국무조정실 차장 등 20명의 차관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경제 현장의 강동석입니다. 코스피 지수는 선물 옵션 만기를 앞두고 개인의 매수세에 상승 마감했습니다. 자세한 소식을 한동훈 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세한 마감 시황 전해주시죠. 네, 코스피 지수가 개인 매수로 하루 만에 상승세로 돌아섰습니다. 13일 코스피 지수는 전날보다 6.39포인트 오른 1999.73의 장을 마감했습니다. 미국 뉴욕 증시가 6거래일 연속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것이 국내 증시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는데요. 코스피 지수가 전날 2,000포인트 아래로 떨어지면서 개인들이 저가 매수에 나선 것이 지수 상승의 원인으로 보입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89억 원, 525억 원치를 순매도했지만 개인이 625억 원치를 사들이며 지수를 끌어올렸습니다. 프로그램 매매는 294억 원 매수 우위를 보였습니다. 업종별로는 은행, 기계, 운수창고, 금융업, 건설업 등이 내렸지만 전기, 전자, 의료, 정밀, 의약품, 전기, 가스업, 제조업 등이 올랐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에서는 기아차, 현대모비스, 한국전력, SK하이닉스 등이 상승했지만 현대차, LG화학, 현대중공업, SK텔레콤 등이 하락했습니다. 삼성전자가 갤럭시 S4의 출시를 앞두고 2.21% 올랐고 CJ-CGV가 실적 기대감에 6.21% 상승했습니다. 반면 롯데관광개발이 용산국제업무 개발 사업의 부도로 인해 가격 제한선까지 떨어졌습니다. 네, 최근 저금리 기조가 이어지면서 배당주 투자 매력이 높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전문가들은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네, 배당주의 가장 큰 매력은 예금금리 이상의 배당을 받으면서 주가가 오를 경우 플러스 알파 수익까지 얻을 수 있다는 점인데요. 문제는 종목입니다. 전문가들은 지역난방공사, 인천도시가스, SK가스, 경동도시가스 등 유틸리티주를 매력적인 배당주로 추천하고 있습니다. 한국투자증권에 따르면 지역난방공사의 올해 주당 배당금이 3,750원입니다. 지난해 350원보다 11배가량 늘었는데요. 이에 따라 지난해 0.6%에 불과했던 시가 배당률도 올해 5.1%까지 껑충 뛰었습니다. 윤희도 한국투자증권연구원은 지역난방공사가 1년 만에 주당 배당금을 크게 늘린 것은 정부가 대주주인 회사의 배당을 관리하는 기획재정부 출자관리과가 배당 성향을 전년 수준으로 유지하라고 요구했기 때문이라며 회사 이익 규모나 투자 계획과 상관없이 전년 수준의 배당 성향을 요구하다 보니 순이익이 1년 만에 9.8배 늘어난 지역난방공사의 배당이 크게 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다른 도시가스 기업들도 마찬가지인데요. 인천도시가스의 경우 배당 수익률이 현 예금금리 수준보다 2배가량 높은 5.5%에 이르고 있고요. 대성에너지는 4.9%, 예스코는 4.4% 등 도시가스 기업들도 4%를 웃도는 높은 배당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김상구 키움증권연구원은 유틸리티 종목은 높은 수익으로 배당률도 높은 데다 새 정부의 에너지 정책으로 주가도 크게 오를 가능성이 높다며 배당 수익과 주가 상승 매력이 동시에 있는 유틸리티주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네, 증시 관련 소식 한동훈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 사업이 부도를 냈습니다. 자산관리 위탁회사인 용산역세권개발은 이자 52억 원을 내지 못해 채무 불이행 상태에 빠졌다고 밝혔습니다. 채무 불이행 사태로 이번 어음을 포함해 모두 8차례에 걸쳐 발행한 총 2조 4천억 원 규모의 자산담보부 기업 어음이 부도 처리될 가능성이 큽니다. 금융권에서는 곧바로 대출금을 회수하진 않겠지만 사업 정상화가 불가능한 이상 결국 파산으로 가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우세합니다. 파산할 경우 그동안 출자사들이 낸 자본금 1조 원이 감액되고 주요 주주인 코레일과 롯데관광개발 등 일부 출자사들의 자본 잠식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에 따라 책임 소재를 둘러싼 출자사 간의 토송전이 치열할 것으로 보입니다. 2월 청년 실업률이 약 1년 만에 9%를 다시 넘어섰으며 취업자 수도 20만 명 선으로 주저앉았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2월 취업자는 2,398만 4천 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20만 1,000명 늘었습니다. 전년 동월 대비 늘어난 취업자 수는 지난해 9월 68만 5천 명으로 정점을 기록한 이후 꾸준히 줄어들다가 지난해 12월 27만 7천 명으로 30만 명을 밑돌았습니다. 올해 1월에는 32만 2천 명으로 소폭 증가했다가 지난달 다시 20만 명대로 내려앉았습니다. 청년층 실업률은 9.1%로 작년 동월보다 0.8%포인트 상승했으며 9%를 넘어선 것은 2011년 3월 이후 처음입니다. 전체 실업률은 4%로 작년 2월보다 0.2%포인트 떨어졌습니다. 취업자 수는 20대가 15만 9천 명, 30대는 1만 7천 명 각각 줄었지만 50대와 60대는 각각 17만 명 이상 늘었습니다. 정부가 주가 조작 범법자를 엄단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김행 청와대 대변인은 주가 조작 범법자를 엄단할 수 있도록 조사와 적발, 처벌 전 단계에 걸친 제도 개선 시행 방안을 금융위와 금감원, 국세청이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11일 첫 국무회의에서 주가 조작 적발과 엄단을 주문한 데 따른 후속 조치입니다. 김 대변인은 이동전화 단말기 보조금의 과다 지급이 사회 문제화되고 있어 제재 및 근절 방안 마련을 추진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업계에서는 제도 개선에 앞서 보조금을 과다 지급한 이동통신사에 대한 제재 수위가 한층 높아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13개 부처의 차관과 국무조정실 차장 등 20명의 차관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김행 청와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차관 인사는 소관 분야 전문성을 갖추고 대통령의 국정 철학에 적합한 인물을 선임했다고 밝혔습니다. 20명 가운데 나승일 교육부 차관 등 2명을 제외한 18명이 내부에서 승진해 전문성과 조직 안정이 고려된 것으로 분석됩니다. 출신지별로는 영남 6명, 서울 5명, 호남 3명 등으로 지역을 안배했으며 대학별로는 서울대가 10명으로 과반을 차지했습니다. 장관이 임명되지 않은 기획재정부와 국방부, 미래창조과학부와 해양수산부의 차관은 임명되지 않았습니다. 제임스 클래퍼 미국 국가정보국 국장은 북한이 실제 도발에 나설 가능성을 경고했습니다. 클래퍼 국장은 현지 시각으로 10일 상원정보위원회 청문회에 참석해 북한의 3차 핵실험과 이동식 대륙간 탄도미사일로 보이는 무기를 공개한 사실을 언급하면서 미국과 동아시아 안보를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는 능력을 보여줬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북한의 군사력에 대해 대규모 재래식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지만 사전 경고 없이 제한된 공격을 가할 수 있는 태세를 잘 갖추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재형저축의 가입 열기가 날로 뜨거워지면서 출시 열흘 만에 가입 계좌가 100만 계좌를 돌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세한 소식을 서울경제신문 금융부의 박혜욱 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재형저축의 가입 열기가 날로 뜨거워지고 있는데 그 인기가 어느 정도입니까? 네, 근로자 재산 형성 저축이 출시 일주일 만에 70만 계좌를 넘었습니다. 그 저금리 시대에 적합한 목돈 마련 저축인데다가 세제 혜택까지 있어서 근로자들의 대표 금융상품으로 단번에 부상하고 있는 것인데요.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12일 오후 4시까지 16개 은행이 만들어진 재형저축계좌는 모두 73만 2천 개입니다. 새마을금고와 증권사 등 제2금융권에 개설된 재형저축 펀드를 합하면 74만 5천 개로 불어납니다. 은행권에서 추정한 재형저축 가입 예상 고객이 900만 명인 점을 고려하면 주말을 제외한 닷새 만에 예상 고객의 8%가량이 계좌를 튼 셈입니다. 그동안 저금리 때문에 돈을 묻어둘 곳을 찾지 못했었는데요. 현재 시중은행 금리가 고작 3%가 안 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4% 중반대 금리에 이자 소득세 면제 혜택까지 있는 재형저축이 당연히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잘 알지 못하고 가입한다면 부작용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 무엇이든지 급성장은 부작용을 수반하기 마련입니다. 재형저축이 인기를 끌면서 은행들의 금리 출혈 경쟁과 혼탁 영업 지구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재형저축은 7년 이상 유지해야 이자 소득세가 면제됩니다. 만약 7년 이전에 해지를 한다면 일반 예금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은행마다 상품의 세부 구조가 다르지만 대체로 현재 제시된 최고금리는 3년만 적용되고 4년째부터는 변동금리입니다.
있습니다. 즉 4년부터는 그때 시중금리에 연동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금리가 얼마가 될지 알 수 없습니다. 은행들은 상품 판매열을 올리면서 이런 사실을 제대로 안내하지 않아 소비자들이 예금을 중도 해지하거나 피해를 볼 가능성이 있습니다. 장기 고객을 끌어모으려고 벌이는 은행권의 경매 입찰식 금리 경쟁도 계속돼 소비자로서는 혼란스럽습니다. 출시 직전까지 은행권 최고 금리는 우대 이율을 포함해 최고 연 4.6%를 주겠다고 밝힌 기업은행 제형저축이었습니다. 그러자 출시 당일 광주은행과 외환은행이 각각 4.2%와 4.3%였던 금리를 4.6%로 높여 최고금리 대열에 합류했습니다. 부산은행은 4.2%에서 4.6%로 금리를 올리려다가 최종 금리를 4.5%로 낮추기도 했습니다. 금감원은 금리 과열 경쟁이 빚어지자 뒤늦게 7년에서 10년 고정금리 상품이나 최저금리 보장형 상품 출시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상품의 다양성이 필요하다는 이유를 댔지만 실제로는 변동금리 전환으로 금리가 하락하면 민원이 빗발칠 우려를 의식해서라는 지적이 많습니다. 또 과열 경쟁에 따른 자폭 통장 논란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폭 통장이란 은행원들이 실적을 채우고자 가족이나 친척, 친구 명의의 통장을 만들면서 본인의 돈을 1만 원 혹은 2만 원씩 넣어두는 통장을 말합니다. 실제로 일부 은행은 제형저축 초입금이 전체 은행권 평균의 3분의 2 수준인 약 6만 원에 불과했습니다. 자폭 통장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추론할 수 있겠습니다. 네, 금리 과다 경쟁 부작용도 예상이 되는데 이런 제형저축의 초기 혼란이 금융당국의 준비 부족 때문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제형저축 출시 초반의 혼란에는 기획재정부, 국세청, 금융감독원 등 정부 당국의 미숙한 대응도 한몫했다는 지적이 적지 않습니다. 기재부는 제형저축 가입용 소득 확인 증명을 떼려는 사람이 몰려 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가 마비되자 근로소득만 있는 가입자는 회사에서 근로소득 원천 징수 영수증만 떼도 된다고 국세청과 금융권에 황급히 공지했습니다. 제형저축 가입용 소득 확인 증명도 6월까지는 2011년 귀속분만 뗄 수 있어서 이 서류로 올해 제형저축에 가입한 근로자들은 7월 들어 2012년 소득이 5천만 원 이상으로 확정되면 상품을 해지해야 합니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고객 혼란을 최소화하려면 근로소득 원천 징수 영수증을 소득증빙 서류로 인정해야 한다는 점은 은행들이 몇 달 전부터 지적해왔던 것이라며 현장 출시 직전까지 현장의 목소리를 듣지 않다가 일이 터져야 나서는 탁상 행정을 되풀이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까지 금융부의 박혜욱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은행은 13일 서울 회현동 본점에서 전국 135개 특성화 고등학교 교사 및 학생 550여 명을 대상으로 채용 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우리은행은 올해 특성화고교 졸업생 채용 인력 100여 명 전원을 정규직으로 선발합니다. 이날 채용 설명회에서는 은행 소개, 취업 특강, 선배 고졸 은행원들의 합격수기 발표 등이 이뤄졌습니다. 이순우 우리은행 행장은 행사장 앞에 설치된 채용 상담 부스에서 직접 학생들과 취업 상담을 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우리은행은 특히 채용 인원 중 일정 비율을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소년-소녀가장 등 사회 취약계층으로 선발할 계획입니다. CJ제일제당이 미국에서 두 번째 현지 만두 공장을 지어 미국 시장 공략에 박차를 가합니다. CJ제일제당 미국 현지법인 CJ푸드는 현지 시간으로 12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플러턴에서 만두공장 기공식을 가졌습니다. 제2만두공장이 오는 12월쯤 완공되면 CJ는 이미 가동 중인 파라마운트 공장과 함께 연간 9,000톤의 만두를 미국에서 생산해 공급하게 됩니다. CJ가 생산하는 한국식 만두는 중국 만두와 달리 만두피가 얇고 만두 속에 채소가 많이 들어간 건강식으로 알려져 현지의 대형 유통업체에 납품되고 있습니다. 롯데마트가 자동차 렌탈 사업에 뛰어듭니다. 롯데마트는 CXC 모터스와 전략적 제휴를 맺고 14일부터 잠실점, 구로점 등 전국 5개 점포와 온라인 쇼핑몰 롯데마트몰에서 자동차 장기 렌탈 사업을 시작합니다.
장기 렌터카 사업은 최소 12개월에서 최장 55개월까지 임대해 사용하는 것으로 세금, 보험, 차량 관리 등 모든 차량 관리 업무를 렌탈 업체가 대행해 줍니다. 한국수입자동차협회는 다음 달 5일부터 6일까지 일산 킨텍스 전시장에서 수입차 채용 박람회를 연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처음 개최되는 수입차 채용 박람회에는 한국수입자동차협회 회원사, 공식 딜러사 37곳이 참여해 영업과 기술 분야에서 신입 경력직을 모집합니다. (3월 13일) 센 경제 현장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